네, 안녕하세요. 코난과 김평원의 오디오월드입니다. 한 일주일 만에 다시 촬영을 재개한 것 같아요. 김평님이 공석이어가지고 촬영을 못하고 좀 있었는데, 김평님 어디 다녀오셨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일본에 네. 큰딸, 두 딸하고 예. 이제 오사카 가갖고 예. 유니버설 스튜디오 재팬도 구경하고 예. 그다음에 모 오디오 업체 공장도 네. 탐방을 하고 아주 뜻깊은 며칠을 보내고 왔습니다. 야, 재밌었겠습니다. 네. 부럽네요. 또 가고 싶어요. 아, 저도 이번 달 말에 가기로 했습니다. 어느 쪽으로 갔어요? 저는 그냥 신주쿠, 예, 번화한 곳으로 갑니다, 저는. 네, 음반 사러. 네. 저희가 오랜만에 이렇게 또 다시 카메라 앞에 섰는데요. 오늘 소개해 드릴 제품은 중간에 있는 이 제품입니다. 이거 보니까 처음 인상이 여기 뒤에 K1이라는 프로악 스피커인데요. 이것도 딱 보니까, 나무 문양이 너무 예뻐요. 그렇죠. 예, 요즘에 자꾸 카본, 알루미늄 이런 걸로 중무장한 이런 하이엔드 스피커도 보다가 이렇게 나무결이 막 아름다운 좀 안온하고 따뜻한 그런 분위기의 스피커를 보니까 또 마음이 좀 따뜻해지는 기분입니다. 그렇죠. 네, 저도 얼마 전에 제 카트리지를 이렇게 추천해 달라 그래가지고 전화를 받았는데 그분이 국내에서 이렇게 자작나무 합판 가지고 스피커를 만드시는 분이에요. 네, 그래가지고 그분한테 카트리지 하나 추천해 드렸습니다. 우마미레드라고. 네. 그거 진짜 화사하고 네. 저희가 감탄한 카트리지였죠. 그렇죠. 그런 것도 그렇고, 이런 스피커도 그렇고, 이 소재에 따른 그런 차이가 음질적인 부분에도 많이 이제 끼어들잖아요. 근데 프로악 같은 경우 정말 오랫동안 이 나무 인클로저를 사용해서 스피커를 만드는 대표적인 메이커죠. 사실 BBC의 스피커를 납품하던 그쪽 BBC 계열 스피커, 영국의 스피커 메이커들이 다들 이제 목재로 만드는데 프로악도 그 중에 하나지만 실제 겉으로 보는 거랑 실제 안쪽에 이제 설계나 이런 것들은 또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오늘은 프로악의 요 K3라는 모델인데 이 스피커를 통해서 프로악이 주장하는 어떤 소리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표님, 이 프로악이라는 브랜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프로악에 대해서 어떤 브랜드 역사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렇죠. 1973년에 영국에서 설립된 정말 유서가 깊은 그런 영국 제작사인데요. 처음 이름은 프로악이 아니라 셀레프 오디오였어요. 그러니까 얘네가 처음 스피커 만들었을 때 유닛이 셀레스천 트위터하고 캐프, 미드 우퍼스하고 그 악글자를 따갖고 셀레프 오디오로 했다가 얘네가 79년 들어가고 ATC 유닛을 쓰면서 우리도 본격적으로 좀 하이엔드로 가자. 그렇게 해서 프로페셔널 어쿠스틱스로 사명을 바꾸게 되죠. 그때부터 이제 프로악이 시작이 되었고 얘네는 그래서 창립 40주년 기념을 2019년에 했어요. 그러니까 1979년을 얘네 프로악 설립 연도로 보는 거죠. 그렇게 하고 지금 40년을 훌쩍 넘긴 전통의 영국 스피커 제작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79년생이에요? 79년생? 그렇죠. 저보다 어리네요. 양띠죠? 저보다 한 2살 어린 것 같습니다. 네. 좋으시겠어요. 네. 동생 같습니다. 네. 어쨌든 프로악의 역사는 그렇고요. 저 같은 경우는 프로악을 처음 봤던 게 정말 초심자 때였어요. 초심자였는데 조그만 규모의 어떤 갤러리 그림 보러 갔다가 근데 입구에 딱 스피커가 하나 있는 거예요. 봤더니 오퍼는 막 되게 투명한 그런 거였고 또 트위터는 이제 소프트덤 그래서 되게 앙증맞은 북셀프였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고 이 스피커 메이커 뭐지? 그래가지고 그림은 안 보고 스피커 뒤에 가가지고 이게 무슨 모델일까 막 모델명 보고 막 그랬는데 그게 프로악이었어요. 그게 그 갤러리에다가 그게 좀 그래도 가격이 좀 있는 그런 스피커를 갖다 놓는 경우가 흔하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스피커가 이름이 프로악의 리스폰스 시리즈 북쉘프 1SC였어요. 그 일 이후에 바로 그 스피커를 샀습니다. 구입해가지고 한참을 집에서 들으면서 재밌게 한동안 보냈던 기억이 있어요. 김표님 프로악에 대한 그 개인적인 경험담 없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구매해서 쓰거나 그렇진 않은데 영국산 스피커 중에서 아마 리뷰한 모델로 치면은 이 프로악이 가장 많을 거예요. 그래요? 그러니까 최근에 나온 K 시리즈를 비롯해갖고
1989년부터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그 리스판스 시리즈. 네네. 그다음에 이제 1979년 프로하게 되면서 처음 내놓은 태블릿 시리즈. 타블렛. 예. 그래서 얘네 우리가 한 10개 넘게 리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갖고 각 카테고리별로 소리도 좀 다른 그런 걸 좀 캐치하면서 그렇죠. 되게 재밌게 리뷰를 했던 스피커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마도 국내 오디오 매니아 중에 40대 이상, 5, 60대 이런 분들은 프로왁을 안 써본 분이 거의 없을 정도로 그렇죠. 국내에서 엄청난 인기를 누렸던 브랜드입니다. 김 의원님 말씀하셨지만 타블렛, 리스폰스, 레퍼런스 시리즈들 엄청나게 많고 이런 그 프로왁 스피커에다가 뭐 어떤 네임 오디오라든가 사이러스 이런 또 영국산 앰프들 매칭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한테 좋은 음악을 들려줬던 그런 스피커 메이커고요. 근데 이 프로왁이 약간 이제 고해상도 음원 시대에 맞게 조금 개편하죠. 개편하고 새로운 시리즈를 내놓은 게 K 시리즈입니다. 근데 K 시리즈에서 이제 K1 북쉘프가 이제 왼쪽에 있고요. 여기 중앙에 있는 게 그 바로 위 버전 K3라는 버전입니다. 그럼 이 스피커에 대해서 제가 간단히 뭐 디자인이나 유닛 구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알려드리고 조금 더 이제 이후에 심화된 음질적인 그런 부분들 좀 알아보도록 하죠. 일단은 1m가 조금 넘는 키고요. 아주 대형기도 아니고 아주 소형기도 아닌 약간 중간 정도? 네. 예, 그 정도 사이즈를 갖고 있고요. 트위터는 이게 그 리본 타입이죠, 리본. 그렇죠. 예, 그리고 마그넷은 또 알리코를 사용합니다. 네, 이 K 시리즈의 트레이드 마크라고 할 수 있는 게 아마 이전 세대랑 가장 다른 게 아무래도 리본 트위터 채용이 아닐까. 그렇죠. 네,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중저역을 내는 드라이브 유닛은 이렇게 트위터를 중심으로 위아래로 하나씩 있습니다. 6.5인치고요. 케블라 진동판을 사용해요. 그리고 이 두 개의 유닛은 똑같은 재생 대역을 재생합니다. 근데 이렇게 그러니까 트위터를 중심으로 해서 상하에 똑같은 유닛을 설치해서 중저역을 내는 이런 방식을 MTM이라고 그러죠. 그렇죠. 그러니까 미드레인지, 트위터, 미드레인지 이래가지고 일반적으로 이제 가상 동축이라고 그러죠. 네. 예. 이게 조셉 다폴리토 박사가 창안해낸 그런 방식인데 아무래도 2A의 2스피커 이런 데에서 이제 사이즈를 늘릴 경우에 트위터, 미드레인지, 우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디자인하는 그런 경우들 많은데 좀 더 이제 재생 대역을 넓히고 스케일을 넓히는 경우에 이제 드라이브 유닛을 중저역 쪽을 똑같은 걸 하나 위아래로 트위터 중심으로 위아래로 배치해서 이게 동축 스피커랑 유사한 그런 효과를 얻을 수 있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가상이라는 말이 붙은 거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TM 방식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게 네. M2M이면은. 그렇죠. 그러니까 트위터 밑에 이제 미드레인지 우퍼가 있는 경우인데 이렇게 되면은 트위터가 손해를 봐요. 네. 왜냐면은 그 에너지가 전부 다 고역대 에너지도 밑에 있는 미드레인지 우퍼로 쏠려 있는 그게 네. 이제 영어로 하면 이제 로브 틸팅 맞아요. 현상인데 그게 이제 그래프를 보면 진짜 에너지가 그 꽃잎 모양의 그 에너지가 이 미드레인지 앞으로 집중되는 그걸 알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묻혀버리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 미드 우퍼 중저역이 너무 이제 부하게 예. 에너지가 집중이 되니까 그런데 이거를 만약에 저역을 내리기 위해서 하나를 더 붙이면은 더 몰릴 거란 말이에요. 네. 그래서 이거를 위아래로 분산을 시켜서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역설이에요. 네. 중저역을 하나 더 붙여서 위로 함으로써 중저역에 과하게 몰리는 에너지를 분산을 시켜서 네. 좀 더 평탄하게 네. 전대역에서 평탄하게 나가게 한다. 네. 그러니까 이게 참 어떻게 보면은 위대한 발명이죠. 그 대부분 뭐 3웨이로 만들면 그 스피커도 세 가지 종류를 사용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3웨이 3 스피커로 만드는 경우가 있는데 이거는 2웨이 3 스피커 그렇죠. 라고 볼 수 있죠. 예. 그렇죠. 이런 식으로 이제 MTM 이런 식으로 만들면은 얻는 효과가 그 가상 동축이라는 말에서 알 수 있듯이 동축 스피커의 어떤 포커싱, 어떤 정의감 이런 것들이 상당히 좋습니다. 이게 대형기로 올라갈수록 그런 그 정의감이나 포커싱 맞추기 굉장히 힘들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 캠프의 동축 유닛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캠프 같은 경우는 가운데 진짜 동축 유닛이 있고 그렇죠.
위아래로 또 하는 경우가 이제 레퍼런스 시리즈 같은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동축 유닛에다 또 가상 동축까지 해야 하고 네네. 걔네가 가장 내세운 건 역시 정의감이요. 네. 포커싱이 정말 잘 맞는 네. 그런 스피커가 되는 거죠. 네. 그리고 보면은 이제 뭐 여러 가지 뭐 로딩 방식이나 내부 뭐 설계라든가 또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김편님 조금 더 깊이 있는 심화 학습을 좀 해주시죠. 일단 이 지금 K 시리즈는 2011년에 예. 등장을 했죠. 이제 플래그십으로. 네. 그래갖고 K가 이제 짐작하셨겠지만은 케블라. 예. 케블라를 써서 그런데 이게 2010년 한 해 전에 태블릿 애니버서리 시리즈가 나면서 프로학에서 처음으로 진동반 소재로 케블라를 쓰게 됐어요. 아, 네. 그래서 얘네가 이거에 대한 그 만족도가 되게 높아갖고 그 이듬해 플래그십을 내놓으면서 과감하게 케블라를 이제 쓰게 된 거죠. 그래서 네. K 시리즈가 탄생을 한 거고 그 이후에 이제 K8, K3, 네. 그다음에 K6 시그니처, 그다음에 플래그십 시리즈의 최상위 제품으로 K10이 나왔고, 아, 맞아요. 그다음에 유일한 스탠드 마운트로 K1, 지금 예, 예. 코나님 뒤에 있는 네네. 그런 스피커가 나왔는데요. 이 K 시리즈에서 케블라가 중요하지만은 못지않게 이 얘네 음색을 결정짓는 거는 저는 리본 트위터라고 그렇죠. 봐요. 아무래도 그렇죠. 예, 가장 민감한 대역을 이제 커버하는 쪽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게 예. 또 스펙상 30kHz까지 플랫하게 뻗으니까 네. 이 고음 특성이 좋을 수밖에 없고 그렇게 네. 되면은 결국 정보량이라든지 배음이라든지 음색 같은 게 잘 살아나니까 예. 이 프로악 입장에서는 진짜 천군만마를 얻은 거죠. 그러니까 네.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프로악에서 리본 트위터를 쓴 거는 2000년에 퓨처 1이라는 스피커가 나오면서 아, 네. 그때 처음으로 이제 리본 트위터를 쓰고 그래서 중고역에 그러니까 중고역 유닛에 그때부터 리본 트위터를 얘네가 예. 적극적으로 좀 쓰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제 유닛 얘기나 이 정도면 될 것 같고요. 이 아까 코난이 말한 이 베이스 그러니까 저음 튜닝 방식이 이제 베이스 리플렉스 방식인데 특이하죠, 얘네가. 얘네는 바닥에 있죠. 아, 예, 맞아요. 그러니까 이 다운 파이어링 방식으로 얻는 이득이 생각 이상으로 많거든요. 그러니까 예. 뭐 앞에 그 포트가 있을 경우 음이 교란될 수가 있고 네. 뒤에다 놓으면은 뒷벽하고 또 예. 교란이 될 수가 있고 한데 이제 바닥에 있음으로써 아무 영향도 안 주고 예. 그래서 좀 더 스피커 위치 선정에 자유로울 수가 있고 네. 그리고 얘네는 정말 이거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 인클로저 내부를 보면은 이게 뭐 리뷰할 때도 항상 얘기하는 얘기인데 그러니까 내부의 어떤 흡음재를 따로 막 옛날에 뭐 여러 가지 많이 썼었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는 내부에 댐핑 물질을 바르는데 그게 좀 아스팔트 소재 같은 그렇죠. 약간 그런 걸 발라요. 그러니까 역청이라는 예.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 프로악 사운드의 두 가지 이제 그 결정타는 이 유닛도 있지만은 예. 인클로저와 그 안에 바른 댐핑제로서 역정의 어떤 예. 물성이 네. 그러니까 다른 어떤 스펜더나 하베스 뭐 캐프 이런 데하고 차이점을 내는 거는 네. 이 인클로저의 어떤 그 댐핑 방식 네. 여기서 많이 비롯되는 것 같습니다. 네. 전반적인 그 설계나 뭐 디자인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좀 알아봤고요. 이제 과연 음질적으로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실제 들어보면서 평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음질 체크하는데 이번에는 저희가 평소에 매칭하던 시스템이 아니라 이쪽에 지금 저희가 소리샵 청담점에 와 있죠. 네, 이 얘기를 안 했는데 여기가 소리샵 청담점의 시청실 중 한 곳입니다. 예. 그래서 이쪽에 지금 있는 그 기기들 중에 이제 매칭을 했는데 일단은 그 DAC 앞에 네트워크 플레이어는 MP200. 그렇죠. 네, 그 다음에 DAC는 같은 T 플러스 A의 그 DAC 200 사용을 했고요. 파워앰프는 M200 모노블럭 파워앰프를 매칭했습니다. 사실 프로악이 이게 임피던스가 공식 임피던스가 4ohm이고 그렇죠. 감도가 8, 9dB 정도예요. 이 정도면은 사실 그 퓨리파이 아이엔탁트 증폭 모듈을 쓴 D클래스 그 모노블럭은 뭐 넘친다. 거의 넘치는 수준 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과연 어떤 이런 소리를 내줄지 한번 들어보시고 평가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첫 번째 곡은 이제 보컬 곡으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곡 들어보시죠.
네, 처음 들으신 곡은 켈리 스윗의 주댐이라는 곡입니다. 저희가 예전에 좀 많이 틀었었는데 저는 확실히 그 앰프의 그 특성 이런 것들도 많이 드러나고 그리고 특히 귀에 쫙 들어오는 거는 확실히 리본의 그 되게 화사하면서 넓게 퍼지는 예, 그러니까 여러 막 분무기로 이렇게 소리 입자가 뿜어져 나오는 것 같은 느낌? 그렇죠. 약간 그런 느낌이 상당히 귀에 많이 걸렸습니다. 그렇죠.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 리본 트위터는 그 발음 원리상 진동판 자체가 보이스 코일이잖아요. 그렇죠. 그래갖고 그게 이제 더군다나 머리카락처럼 얇은 진동판이 네. 움직이니까 얼마나 섬섬옥수 섬세하겠어요. 그렇죠. 아주 가뿐하게 소리를 그렇죠. 뿜어내죠, 사실. 그리고 그런 데다가 이 가상 동축을 해갖고 에너지가 중저역적으로 빼앗기지 않으니까 고역이 이 곡에서는 정말 잘 들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화사하고 깨끗하고 청명하고 그래서 무대 앞도 좀 투명하고 이 모든 특징이 이 리본 트위터를 위한 곡이었던 것 같아요. 아, 네. 그래갖고 지금 중고음을 아주 만끽하면서 들었던 것 같습니다. 네. 제 청감상은 뭐 하여튼 30km까지 뭐 다 안 들리지만 들어보면은 상당히 좀 리니어리티가 굉장히 뛰어나다. 고역 쪽에 그런 느낌은 많이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트위터는 하나인데 미드우프가 두 개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약간 밸런스가 무너질 것 같은데 오히려 이제 가상 동축이기 때문에 밸런스라든지 그 크로스오버가 이제 공개가 안 됐잖아요. 주파수가 얼마인지. 근데 그게 정말 매끈하게 딱 접합이 되었고 그 30kHz까지 잘 뻗는 거 그거를 청감상으로 좀 많이 느껴봤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러면은 다음 곡으로 그 재즈곡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들어보시죠. 네, 두 번째 틀어드린 곡은 오스카 피터스 트리오의 You Look Good To Me. 이 곡은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외울 것 같아요, 앞곡을. 근데 이 곡 들어보면은 처음에 뭐 베이스 소리라든가 하여튼 뭐 여러 가지 뭐 피아노 소리라든가 이런 것들이 사실 이 녹음 자체가 굉장히 오래된 녹음이고 이제 반세기가 훌쩍 넘어간 녹음인데 그래도 여전히 들어보면 굉장히 좋아요. 근데 이런 음악이 사실 너무 오래된 음악들은 요즘 초고해상도의 광대역 뭐 이런 스피커들로 들을 때는 약간 거슬리기도 합니다, 사실. 왜냐면은 막 이 녹음에 끼어있는 그 잡음들까지 너무 다 쏟아내니까. 근데 프로악으로 들으면 물론 얘도 대역폭은 굉장히 넓어요. 저역이 25Hz, 고역은 30kHz까지 뻗는데 근데 내줄 소리는 다 내주면서 소리가 거슬리거나 피곤한 느낌은 없습니다. 저는 이 곡에서는 역시 6.5인치 이 케블라 미드우퍼 두 발에 좀 힘을 많이 느꼈어요. 그러니까 특히 이 왼쪽에서 그러니까 앞에서 봤을 때 오른쪽이죠. 오른쪽에서 등장한 어떤 베이스의 그 존재감, 그 더블 베이스, 육중한 움직임. 그게 과연 이걸 제대로 그 육중하고 둔중하고 묵직한 중저음을 이 정도로 잘 들려줄 수 있는
스피커가 이 세상에 얼마나 될까? 네. 더군다나 이거는 이제 25Hz까지 떨어지잖아요. 그게 네. 몇 데시벨 기준인지는 밝히지 않았지만은 일단 청감성으로 이 베이스, 더블 베이스를 느끼기에는 네. 뭐 부족함이 없었던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두 번째로 좀 느낀 거는 역시 가상 통축을 해서 그런지 이쪽 드럼, 피아노, 베이스의 어떤 정의감 흔들림 없이 딱 이미지가 선명하게 딱 부각되는 게 네. 이게 예전에 프로악이 이 정도로 정의감이 좋았나? 그런 걸 좀 많이 느꼈습니다. 네. 맞습니다. 저는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좀 편성이 좀 큰 음악을 한번 들어보면서 다각적으로 좀 분석을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곡 들어보시죠. 네, 마지막으로 녹음해서 틀어드린 곡은 카르미나 부라나. 이거 거의 이제 합창이 엄청 나오잖아요. 합창이 엄청 좀 세게, 웅장하게, 아주 넓게 막 이렇게 펼쳐지는데 옛날 녹음이지만 굉장히 그 이물감 없이 제대로 표현이 돼요. 근데 이게 전반적으로 앰프가 지금 일반적으로 그 프로악을 사용하는 분들이 클래스 D나 이런 거 쓰는 분들은 많지는 않을 거예요, 사실. 그렇죠. 예전부터 프로악을 이제 진공관 앰프나 아니면 A클래스 트랜지스터나 질감 표현이 상당히 좋은, 그러니까 부드럽고 유연한, 막 이런 쪽으로 매칭을 하는데, 이번에 T 플러스 A 이제 퓨리파이 강력한 출력의 광대역의 앰프를 매칭하니까, 얘가 그런 무대가 훨씬 더 예전에 듣던 프로악보다 넓고 좀 더 입체감이 좀 사는 것 같습니다. 이 곡은 참 정보량도 많고 기본적으로 음량이 큰 곡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게 음량이 큰 곡이 나올 때 이게 이제 마스킹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좀 흐릿해지고 네. 해상력이 떨어지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곤 하는데 지금 이게 모노블록이 일단 기본적으로 울리는 데다가 네. 이 K3의 기본 덕목이 해상력을 기본으로 바탕으로 깔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케블라 콘인데 자세히 보시면은 정말 보프라이가 없이 완전 매끈하게 코팅이 되어 있어요. 네, 그 맞아요. 효과도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진작은 한 1.5kHz에서 2kHz부터 시작되는 이 리본 트위터의 어떤 기본 해상력이 일단 먹고 들어가고, 그 다음에 역청을 바른 그 댐핑 처리에 신경을 쓴 인클로저 이 세 가지 요소가 딱 겹쳐져 갖고, 이 가격대에서 충분히 기대할 만한 해상력을 지금 보이는 스피커가 아닌가. 이 곡에서, 이 대합창곡에서 많이 느끼면서 들었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해가지고 프로악 K3 플로 스탠딩 모델에 대해서 리뷰를 해봤는데요. 제가 예전에 어렸을 때 들었던, 아까 서두에 얘기했던 그 당시의 리스폰스나 레퍼런스 모델, 이 모델하고는 상당히 좀 많이 바뀐 그런 라인업이죠. 네, 상당히 이 나름대로의 또 다른 또 매력이 많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중견이라 할 리스폰스 시리즈보다
좀 더 해상력을 높인 플래그십으로서 네. 좀 해상력을 높인 일련의 시리즈가 아닐까. 그리고 그 중에서 플로어 스탠딩 막내 모델로서 네. 충분히 제 몫을 한 것 같습니다. 네. 네,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에는 프로학의 K3 스피커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또 재밌는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코난과 김태원의 오디오 월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